오늘 정보가 많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제 분석 중에 하나는 이야기하기를 주말 동안에 펌핑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펌핑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나 서방 기준으로 주말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뭔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한 소식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 아직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채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튜브 검열이 무서워가지고 영상을 재생을 잘 하진 못하겠지만 보시면은 여기 개구멍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막 밀려 들어오고 있죠. 자유롭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뉴욕이나 시카고 혹은 캘리포니아 주로 가게 되는데요. 각 주 및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소비되는 돈은 하루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미국은 빚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빚이 아니겠느냐. 미국 시민들의 세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달러 가치는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는 타이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닭에 관련된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회사가 있는데요.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존 미국 직원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불법 이민자들로 채운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갈수록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 관련된 재미난 소식도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중국 시민들이 금을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국 청년들 같은 경우도 금을 모으는데 여념이 없다라고 합니다. 골드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금, 이거를 사서 모은다라고 하네요. 손가락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모양새는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옛날 중국 드라마인 포청천이나 영화인 황비용 이런 데서 나올 법칙한 금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법정 화폐가 아닌 다른 대체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 청년들 중에 금보다 비트코인 모으는 사람은 없나? 비트코인이 더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데 말이죠. 이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함께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 마이크로스트러지 주식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마이클 세일러는 자사 주식 1508주를 매도해가지고 255만 달러를 챙겨갔습니다. 참고로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자사 주식을 매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야, 돈 정말 많이 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55만 달러로 마이클 셀러는 무엇을 할까요? 역시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을 또 개인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을까? 이어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 나이프 켈레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1월 17일부터 매일마다 비트코인을 하나씩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하나씩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근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최고점을 개신할 때까지 매일마다 꾸준히 비트코인을 하나씩 사서 모은 엘살바도르와 나이프 켈레 대통령, 그 심지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보고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커뮤니티에서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앞으로도 엘살바도르가 더욱더 많이 부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지가 굳은 두 남자 마이클 셀러도 그렇고 나이프 켈레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때는 비웃음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켜가지고 지금 수익권에 들어섰다라는 것. 전 세계 수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를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비트코인 강세와 함께 비트코인 언제까지 얼마만큼 10만 달러 간다, 20만 달러 간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날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발행 회사인 테더의 CEO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가격 예측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날 비트코인의 수요는 비트코인 채굴량을 훨씬 더 넘어서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의 대부분은 채굴이 되었다는 것.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당연히 크게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성공하지 않았었더라면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사람들이 반감기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오히려 성적이 저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예측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수요가 많이 높아가지고 함부로
비트코인 성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최대의 관심사는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될 것인가 라고 볼 수가 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좀 줄어든 한 주였었습니다. 테넥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수요가 줄어들고, 또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정적인 데이터들,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금리 인하를 꺼리게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될 경우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기 전까지 63,000달러 정도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밈코인 등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예상이 맞다라면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조정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여러가지 예측들을 적중시켰었던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63,000달러대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은 그 전에 비트코인이 72,000달러대까지 한번 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3,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 것. 그런 다음에는 그 자리가 바닥이 돼가지고 다음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당분간은 인내가 좀 필요한 시간이 오게 되지 않겠느냐. 자,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가격 떨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분노와 답답함에 차 있는 사람들이 보이곤 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질 때 사야 됩니다. 올라갈 때 사지 말고. 공포에 사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혹시 물린 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포에 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참고로 지금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아직도 탐욕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최근에 새로운 밈코인이 또 등장을 했죠. 이름은 봄이라고 해가지고 Book of Meme을 줄인 말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좀 신기한 것은 밈코인인데 나오자마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습니다. 바이비트에도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해당 코인을 만든 사람은 해당 코인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의 한 형태로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혀가지고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죠. 단숨에 시총이 코인마켓캡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돈 버는 것까지는 좋고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는 것도 괜찮은데, 열심히 진짜로 제대로 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다. 딱 그 말이 들어맞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 이어서는 마찬가지로 최근에 불기둥을 뿜었었던 솔라나, 인컴 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솔라나가 지금부터 조정을 좀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고, 다음으로는 최근에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의 분석을 정확하게 했었던 크립토 블렛이라는 분석가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다가 앱토스 같은 경우도 예측을 했는데 정확히 맞아 떨어져가지고 많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알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한마디 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느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가격과 토탈3,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암호화폐 시총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파란색이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주황색이 토탈3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와 2021년도 각기 불장을 두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으면은, 고점을 찍으면은 그 다음에 강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 조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유동성이 알트코인들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나 비트코인이 이전 저점을 갱신하고 아래로 내려가게 됐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트코인들은 미친듯이 솟아오른다. 즉 진정한 알트 시즌은 아직 오지 않았다. 비트코인 고점과 토탈3의 고점이 이런 식으로 사이에서 갭이 커졌을 때, 그때가 바로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라고 나는 부르고 있으며, 이때부터 나는 최종적인 알트 시즌, 20일에서 30일 동안 진행되는 알트 시즌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오점이 있다라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불장 사이클이죠. 불장 사이클에서 고점을 찍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반감기 이후에 왔었던 지대불장 차트, 지금은 반감기 전에 준비운동으로 몸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턴이 미니 불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잘 살펴보면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51% 아래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빠져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미국 검찰이 전 FTX CEO인 샘 뱅크만이에게 징역 50년형을
구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치고는 50년 좀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0년에서 50년형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말고 40에서 50 받고 400에서 500 더, 400에서 500년 정도 수감하면 어떨까? 그리고 코인코드의 운영자분께서는 이야기해 주시기를 미국이 독원도 좀 데려가라 라고 깨알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 하면서 미국에 가서 성공하는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범죄자 입장에서는 미국에 가면 실패, 한국에 오면 성공이 아닌가? 도건이의 코리안 드림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샘 뱅크마니 같은 경우는 일단 판사가 판결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켜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비교적 조용한 주말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간만에 좀 여러분들도 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이 그나마 도움되셨다면 일요 광조 뜻 가지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